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날에 제가 2000년 초에 읽고 번역했던 책인데요. 일본 책입니다. 2002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그 여자 박사님, 일본의 나고야 그쪽에서 의학대학을 나고야 시립대학을 84년에 이제 졸업하시고 93년도에 그 나고야의 아이치 의과대학에서 피부과 조수로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박사학위를 이제 96년도에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99년 4월에 그 일본 나고야 그쪽에서 호시가오카라는 피부과를 개원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아이사츠 쇼우코라는 박사님의 책인데요. 아토피가 없어졌다. 아연으로 치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된 책입니다. 이 책이 한번 구매를 했다가 제가 이제 분실을 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다시 이제 어렵게 구하게 됐는데요. 일본에서도 책이 이게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때 한 2002~3년 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완전히 번역을 거의 했었는데 그 번역되었던 그 원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어딘가 아마 이메일로 보내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요 이제 포인트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포인트만 간단히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그쪽은 이제 기후가 해양성 기후고 저희는 이제 대륙성 쪽이기 때문에 또 토양도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나 뭐 그러한 한국이나 이러한 토양보다는 일본은 그 화산 같은 그러한 토양 같은 재질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화강암이나 이런 그 안반 위주의 이런 토지라면은 그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많이 그 식물이나 곡류 이런 쪽에서 채소,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같은 그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국도 최근에는 그 아토피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저희는 일본의 토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에 의하면, 박사님에 의하면 아이사츠 쇼우코라는 이 박사님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실제 피부과로 개원하시면서 그분들을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까지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이 아연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을 가지고 또 이거 단독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한방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치료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잘 구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연이 갖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이러한 개관에 대해서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번역을 하면서 이제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연 부족에 의한 주요 증세가 나옵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아연의 증세에 대해서 그 부족함의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증세를 이분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그 발육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키가 좀 작습니다. 대체적으로 키가 큰 아이는 드물고요. 대체적으로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해도 발육이 잘 안 되는 이러한 발육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럼 뭐냐?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증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요 원인은 소화 기능의 저하. 다 아연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주요 증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설사와 구토. 이것도 소화 기능의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진무름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수포나 피부염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원인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거친 피부를 나타내죠. 이것도 같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탈모도 일어나죠. 이것도 부신 피질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죠. 성선의 발육이 부족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저하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난 부부가 치유가 빨리 안 됩니다.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의 재생이 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감염. 그래서 이런 것은 면역력의 저하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의 장애. 맛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후각의 장애. 이런 것들은 세포의 재생을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 무욕화랄지 정서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은 자율신경의 이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의 이상. 요거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의 불순.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나타냅니다. 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면역력의 저하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의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왜 생기느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들의 섭취, 이런 것들의 등등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왜 생기느냐? 이거는 면역력의 저하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는 분들, 이것도 면역력의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력의 감퇴, 이거 남성 호르몬 이상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인슐린의 분비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성인병, 요건 호르몬의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백내장, 요것은 망막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맹증, 이것도 망막의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치매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율신경 이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요거는 지질의 침착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RNA 부족에 의한 증세는 전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질병도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가면은 아연이 필요한 효소들이 주요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효소들이 많은데요. 이 효소들이 그러면 어떤 효소들이 있느냐 이제 보면은 90페이지에 카르복시 펩타제라 그래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모린이라 그래서 내부 펩티드 결합의 가수 분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탈수 효소라 그래서 요거는 혈액의 pH 조정에 관여하고 있고요. 알코올 탈수 효소라 그래서 요거는 알코올 대사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D라고 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활성산소의 분해, 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SOD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아제라 해서 콜라겐의 분해, 그 다음에 디펩티타제라 해서 디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포스파타제라 해서 요거는 인산 호노에스테르를 가수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DNA 폴리메라제라 해서 요건 DNA 합성에 관여하고요. RNA 폴리메라제라 해서 요건 RNA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 아연이 필요한 주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 효소들이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아연이 결핍하게 되면은, 이러한 쭉 대사들이 다 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게 있죠. 단백질 분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pH 조정도 좀 안 되고, 알코올 대사나 활성산소의 분해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개지. 그 다음에 DNA 합성이나 RNA 합성 이런 것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그러면은 아연이 인체에 대한 주요 기작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요. 이 아연은 120종 이상의 효소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120여 종의 효소에 이제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종 이상의 효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종의 효소와 300종 이상의 효소에 관여되어 있거나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 되면은 120가지의 효소의 역할이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그 다음에 300종 이상의 효소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소에 관여된 역할도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주요 기작을 보면 그 창상, 그 상처난 부위의 치유에 효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효소가요. 그 다음에 성선 분비의 활성화, 그 다음에 당과 지질의 대사, 그 다음에 피부의 안정성, 그 다음에 망막의 안정, 그 다음에 알코올 분해, 그 다음에 활성산소의 분해와 제거, 그 다음에 세포의 형성과 대사, 호르몬 분비의 활성화, 임신, 그 다음에 세포막의 안정, 면역의 활성화, 그 다음에 타액의 분비, 그 다음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 금속의 배출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이제,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연의 농도와 인체의 영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섭취하면 이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도표에 의하면은 여기 이렇게 도표가 보이시죠? 네, 도표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최대 과잉으로 먹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냐면 20g 이상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적정한 적정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연의 함량이 20mg에서 200mg까지를 적정한 농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적의 농도 범위로 되어 있는데요. 섭취량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결핍증이 20mg 이하를 이제 하루에 섭취하게 될 때 결핍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0mg 이하를 섭취하게 될 때 발육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200mg을 초과했을 때 과잉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은 사망의 위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또 97페이지에 보면은 유럽의 여러 이제 논문들이 의학 전문 관련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 아연의 흡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약 65% 정도를 아연을 섭취한다고 하고요. 흡수한다고 하고요. 장 질환이 좀 있는 분들은 약 34%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 상태가 나빠서 흡수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은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그 아연에는 장의 내벽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은 장벽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이 박사님, 아리사츠 쇼코 박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하루에 800ml 정도 대량의 양을 투여해도 인체에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그 천연 아연이 있고요. 합성으로 만든 그런 아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영양 건강식품 같은 데 보시면 비타민제나 미네랄제 파는 데 가시면은 보통 30mg짜리나 한 캡슐에 50ml짜리 이렇게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합해져 있는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제에 섞여 있는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성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우리 체내의 흡수율이 1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흡수율이 40% 정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비타민제 미네랄제 안에 15mg이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하, 3mg, 5mg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합성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10%가 흡수된다 그러면 15mg이 들어있으면 10%면 1.5mg 정도만이 흡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15mg 하나를 먹게 되면 1.5mg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장내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소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후생 노동성에서 1번입니다. 인가하고 있는 양은 하루 15mg이었습니다. 전에. 근데 이게 2000년 말에 가서 최대 섭취량이 30mg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식약처 제가 자료를 완전히 분석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식약처 기준으로 15mg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섭취를 한다면 하루에 15mg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아토피와 같은 또는 다른 아까 여러 질병들이 있었죠. 주요 증세들. 그러한 것들을 치유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80에서 120mg 정도를 양리량이라고 하는데 양리 목적.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80에서 120mg 정도를 하루 섭취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은 그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게 미네랄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구매를 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근데 먹는데 그러면 이걸 먹으면 그냥 다 흡수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아연의 흡수를 저해야 하는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첨가물도 있고 여러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식품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제품에 이렇게 투여하는 그러한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책에 나오는데요. 1번 폴리인산 나트륨. 인산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인산염. 우리가 식품 등에 이렇게 뒤에 식품 원재료명 보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인산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아연을 먹게 되면은 아연의 흡수를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방해.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러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먹게 되면은 흡수가 저해된다는 거죠.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폴리인산 나트륨, 인산염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식품의 종류에는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사이다, 콜라, 환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청량 음료수에 이런 것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 술이죠. 사케.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먹죠. 사케를. 그 다음에 와인. 이런 거에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첨가를 하게 되는데, 왜 넣냐? 그러면 이 몸에 해로운 이 첨가물들을, 아연의 흡수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저해하는 이 첨가물들을 그럼 왜 넣냐? 안 넣어줬으면 좋는데. 그러나
식품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넣게 됩니다. 청량 음료수나 일본 술, 사케나 와인에는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산미의 증강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미를, 산뜻한 맛을 주는 거죠. 저희가 콜라를 보시면 거의 뒤에 인산염이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를 개인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신에 그냥 사이다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패스트푸드 가면 기본으로 음료를 콜라를 주죠. 사이다를 달라고 안 하면은 그냥 콜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량 음료수, 일본 술, 사케, 와인에 이제 그 변색 방지나 산미의 증강을 위해서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햄 소세지, 어묵, 튀긴 어묵, 두부, 이런 데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 햄 소세지 같은 경우 맛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 안에 이 인산염 계열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왜 쓰느냐 그러면 도대체 목적이 점착력을 높여주고요. 탄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햄 소시지를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인산염 같은 경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먹는데요. 한국은 아직 그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에게만 인기가 있고,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팔리는 곤약이 있습니다. 곤약. 이게 저칼로리 음식이라 해서 포만감은 많이 주고 칼로리가 많이 없는 그러한 젤리 같은 겁니다. 쫀득쫀득한데요.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인산염이. 이건 점착력, 쫀득한 맛을 갖다가 씹는 맛을 이제 증강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우리가 먹는 숙주, 엿기름 따위에도 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선도 유지를 위해서 인산염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자반이나 해조류를 졸인 음식, 여기에도 쓰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인산염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된장, 미소, 여기에는 이제 변색의 방지를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즈나 이 유제품 등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첨가물이 아까 인산염 계열 폴리인산 나트륨이었죠. 두 번째는 이 피틴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피틴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포테이토 칩 등 이런 튀긴 과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에는 용도가 기름의 산화 방지의 목적으로 요 폴리인산 피틴산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류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건 보존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무지, 우리가 닭광 하는데 이 단무지하고 배추, 그 다음에 오이 등의 절임류의 변색 방지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 졸인 것과 어육 캔류 이런 거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트라바이트 방지나 블루미트 방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육을 막 이렇게 얼음으로 막 갈 때 같이 이게 캔에다가 이제 담을 때 이게 이제 빨갛게 아니 파랗게 되는 현상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 겉에 그 고기들이 그걸 블루미트 방지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목적으로 식품의 그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연을 섭취하는 입장의 사람에서는 요게 이제 방해꾼이죠. 피티인산.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보면 약이 나옵니다. 이 아연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생물질, 주요 약제명으로는 링코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이제 항류마티즘제, 요거에는 이제 티오브로닌과 디페니시라민, 그 다음에 항갑상선제, 여기에는 티아마졸, 그 다음에 강압제, 이제 혈압을 내리는 거죠. 카부트프릴이나 포로세미드, 그 다음에 메틸도파, 다 일본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완 및 항파킨슨제에도 이제 들어가는 약제명이 바크로펜이나 크로르메자논, 레보드파, 그 다음에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쓰는 약제가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에 진토제,
요거는 매크로 프라미드, 그 다음에 이제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이런 것에 들어가는 약재는 H2 브로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코르히틴 프로베네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요산 혈증제 같은 경우에는 아로프리놀이나 벤즈브로마론, 그 다음에 당뇨병에는 아세트 헥사미드와 기릭 라시드 이런 것들이 주요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을 섭취하게 될 때는 이러한 항생물질, 아까 말한 항류마티즘제, 항갑상선제, 그 다음에 강압제, 근육이완 및 항파킨슨제나 혈관 확장제, 그 다음에 진토제, 위염, 소화성 궤양, 통풍치료제 이런 고요산 혈증제나 당뇨병 약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이 아연의 흡수가 저해된다는 겁니다. 약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그러면 어떠한, 111페이지에 어떠한 식품에 주로 그럼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음료에는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그 코코아 차를 마시죠.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데, 이 코코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차, 말차, 그 다음에 녹차, 전차, 현미차, 두충차 이런 것에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에는 없네요. 두류, 나또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강낭콩, 팥, 콩가루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나 유제품, 여기는 우육,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햄, 소세지, 간, 치즈, 탈지분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채류에도 들어있는데요. 순무의 잎, 그 다음에 말린 표고버섯, 그 다음에 파슬리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와 해초에는 우리가 그 옆으로 기어가는 게 있죠. 요 게와 소라, 그 다음에 물고기 알 같은 거 있죠. 뭐 우리가 연어알을 이쿠라 일본말로 하는데 물고기 알 같은 거 뭐 명태알, 뭐 대구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고기 알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굴이 우리 그 아연의 보고입니다. 사실은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 그 다음에 미역, 김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류에도 들어있는데요. 종자류에는 이 아몬드와 참깨, 호박,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캐슈넛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곡류에는 현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밀가루, 생유부, 밀기울, 밀가루 이런 데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현미는 이게 아연을 많이 함유하고도 있는데, 이 현미에는 아까 그 식품 첨가물에 우리가 쓰는 그 피틴산 있죠. 이것이 또 그 결을 다 도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피틴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아연을 먹게 되면 또 요게 또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난황, 계란의 그 노린자 부분, 요거에도 그 아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게 모유의 흡수율이 한 59.2% 정도 되고요. 가루 우유를 쓰게 되면 한 26.8%에서 37.4%, 그 다음에 그냥 우유는 42%에서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유에도 그러한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이 아연을 가지고 이 아연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어떤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가? 아까 우리가 주요 효소에 나왔던 그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미각의 장애. 근데 이 아연을 섭취하게 되면요, 그 미각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식욕도 막 생겨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미각 장애의 원인은 타액의 감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만성질환, 노화 등에 의해서 타액이 감소가 되는데요. 현재는 일본 얘기죠. 아연 부족에 의한 것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도 아연으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는 신경장애,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시력의 장애, 당뇨성 망막증 등이 있는데요. 이 아연은 췌장의 그 랑게르한스 섬에서 생산되는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조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여성에게 많은 그 생리불순, 그 다음에 이제 저체온 등의 현상들. 이 생리불순은 여성의 호르몬과 깊은 기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의 기작에 아연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연을 섭취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연은 암에도 효과가 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활성산소, 이 프리 레디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게 뭐 슈퍼옥사이드 레디칼과 과산화수소, 뭐 하이드록시 레디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이 기작을 이 아연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게 되는 이제 활성산소의 기작도 억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율신경의 이상. 전에 우리가 아보도르 교수님의 그 자율신경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질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에 보면은 해마나 대뇌 피질, 이 송과체 안에 이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 같은 경우에는 기억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층에서 치매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연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이사츠 쇼우코 박사님은 이제 아연의 결핍으로 보고 계시고 아보도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우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혈류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에 혈액이 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우울증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간단한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만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아연은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30mg짜리가 있고 50mg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구매를 할 때 한 100 캡슐 안에 한 통에 이제 100캡슐이 들어있으면 제가 가끔 베트남 출장을 가면은 이거를 한 18,000원 정도에 구매해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50ml 기준입니다. 50mg짜리. 18,000원에 베트남에서 구매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한 2,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캡슐이.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250알 정도에 한 8,000~9,000원 정도 하는 것들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성분이니까요. 그런 걸 구매하셔갖고, 한번,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섭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인데요. 이게 그냥 빈속에, 음식물을 먹지 않은 빈속에서 아연을 이렇게 딱 넣고 물을 딱 드시면요. 한 10분, 20분 지나시면 메스껍습니다. 속이 막 울렁거리고 메스껍거나 심하면 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연의 성질이 이 위에 싹 달라붙습니다. 위벽을 싹 다 그렇게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이 미식감, 울렁울렁한 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 빈속에 드시면 다 토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연을 드시면은 이렇게 페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숟가락을 딱 이렇게 삼키신 다음에 바로 아연을 한 캡슐을 드시고 물을 드시면 이렇게 그러한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기보다는 집에 오셔서 저녁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일본에서 아토피로 많은 고생을 하는 이러한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던 아이사츠 쇼우코 박사님의 2002년도에 책에 이 아토피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책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에 어느 가정에 이 아토피 어린아이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이제 그 자녀 아이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아이가 엄청 작더라고요. 한 7살 정도 됐는데, 정상 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릎 같은데, 이렇게 다리, 무릎 이렇게 접히는 여기 무릎에 이게 피가 이게 하도 많이 나갖고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니까요. 이 사이사이 막 골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피부가 막 이렇게 찢어진 듯한, 이렇게 굉장히 막 깊이 파였어요. 막 한 5mm? 막 이 정도 막 상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막 심할 때 너무 심하면 이제 부유한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막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그냥 가서 한 3달 살다 오시고 또 거기서 좋아지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시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그 아연을 한번 섭취를 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이가 한 7일째 정도 섭취를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3알씩, 그러니까 한 하루 걸러 이렇게 한번 해서 일단 한 달간 정도 테스트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드셔보시더니 아이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이 아이사츠 쇼우코 박사님은 그러한 쪽으로 해서 피부병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치유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그 아이사츠 쇼우코 박사님의 그 아토피가 없어졌다, 아연으로 치료를 했다, 이런 책을 그냥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